사과를 쳐다봐? 무슨 미안해로 쳐다봐? 무슨 소리를 쳤다고? 나가. 나 여기 고객이라고. 고객 나가. 내가 아니 우리 집 공사 상사가 안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기 전에 나가 빨리. 야 눈가로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너 나랑 해보자면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미친 거 아니야? 나 모르겠어. 너 내가 뭐하는 줄 알고서 너 내 앞에서 웃었어? 나 무당이야. 너 한번 두고 봐. 너 다리 몽댕이 어떻게 되나? 죽여줄 거다 이 야! 너 부당하다고 너 내가 살려줄게. 네 옆에 X랑 네 X랑 자, 2년 전에 한 인테리어 업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2년 전에 어머니의 집과 본인의 집을 다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싱크대도 바꾸고 욕실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도배도 싹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획상 그 약속한 날짜는 한 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싹 다 치우고 이런 철거 공사는 아주 그 뭐 속전속결로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안 받고 공사를 미루고 간신히 연락이 되면 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부모님이 아프다, 작업자가 아프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공사 날짜가 지났지만 한참 지난 후까지도 공사는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공사가 중단된 뒤에 영상을 보면 뭐 한 7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업체 사장은 90% 이상 됐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사장이 연락이 될 때는 딱 한 번 중간에 잔금을 치러야 될 때 이때만 연락이 잘 되고요. 마감 날짜가 지난 후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잠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 제보자와 어머니는 그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살 날릴게. 자, 제보자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아내, 무속인 아내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사과를 쳐다봐? 무슨 미안해로 쳐다봐? 무슨 소리를 쳤다고? 나가. 나 여기 고객이라고. 고객 나가. 내가 아니 우리 집 공사 상사가 안 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기 전에 나가 빨리. 야 눈가로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너 나랑 해보자면 웃었어? 너 지금 웃었어? 미친 거 아니야? 나 모르겠어. 너 내가 뭐하는 줄 알고서 너 내 앞에서 웃었어? 나 무당이야. 너 한번 두고 봐. 너 다리 몽댕이 어떻게 되나? 죽여줄 거다 이 야! 너 부당하다고 너 내가 살려줄게. 네 옆에 X랑 네 X랑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보자와 제보자 어머님이 이 공사 지연의 어떤 그 경위를 좀 따지기 위해서 업체 사장을,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간 곳에서 무속인인 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의 아내와 딸을 마주쳤는데 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삐 소리가 계속 나올 정도로 욕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 녹음이 된 건데, 그러면 아니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만나러 갔다가 왜 아내와 딸을 만났냐? 인테리어 업을 같이 하던 건 아니고요. 예. 인테리어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그 같은 층에 이 아내가 운영하던 신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딸이 운영하던 네일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가게 이런 영업을 같이 했던 거예요, 한 층에서. 그리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처음에 계약할 때도 아니 지금 같은 층에 우리 아내하고 딸도 다 이거 장사하고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기를 치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사장을 못 만나가지고 한번 가보면 누구 있지 않겠느냐. 라고 찾아갔다가 조금 전에 음성으로 들었던 그 일이 난 건데요. 보자마자 대뜸 이 사장의 아내가 어디서 이제 뭐 없이 눈을 그렇게 뜨냐, 왜 이렇게 위아래로 쳐다보냐 이렇게 하면서 욕설을 시작했고요. 당장 나가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나 무당이다 그러면서 살을 날리겠다. 뭐 저는 무속은 잘 모릅니다만 뭐 살을 날리겠다, 뭐 주당을 날릴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보자를 당황하게 만든 거죠.
살을 날린다라는 게 이제 나쁜 기운을 너한테 심어주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부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무속인인 아내가 팥을 뿌린 뒤 제보자와 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장의 딸까지 욕설을 하면서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아내와 딸은 제보자 모녀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사장의 아내가 문에 부딪히면서 딸이 해준 네일 아트가 좀 떨어졌나 봐요. 제보자 모녀에게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너무 황당했지만 인테리어 대금을 거의 지불했고 그래도 일단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또 보냈다고 해요. 다행히 그날 제보자 모녀가 사장을 또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기한을 미뤘던 사장이 또다시 말 못할 사정에 있다면서 공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제보자 모녀는 더는 어렵다, 아니면 이삿짐 보관 비용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장은 그것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결국 제보자 모녀는 업체 사장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무속인 아내와 딸은 공동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단 일을 더 맡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결국은 다른 업자한테 맡겼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맡기고 이 업체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뭐 그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기 말고도 피해자 더 많습니다. 12건이 묶었는데 보니까 돈 받고 돌려막기 계속 하든가 받았던 공사비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편취라고 봐가지고 재판부도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요. 아이고야. 피해 금액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면 공사 진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일부러 공사를 수주했고 금액도 많고 재질이 불량하다 하면서 선고를 했는데요. 피해 금액이 총 2억 9천만 원에 해당하고요. 일부 피해자가 이것 때문에 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고 또 이게 폭행했던 부분은 이제 무속인 아내 딸 무속인 아내와 둘 딸. 다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각각. 네. 아, 예. 100만 원의 벌금형. 자, 제보자는 더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SNS에도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올렸나 봐요. 자, 그 후에 인테리어 업체 그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 사장과 제보자의 통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글을 왜 올리신 거예요, 지금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하고 전까지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보상받은 것도 없고 사과받은 것도 없고 대체 뭐가 됐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딸이 왜 사과를 해야 되죠? 저희 딸한테 했던 행동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분명히 없다고. 사장님이 연락을 안 피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중재하고 하려 했던 거 솔직히 노력하려고 했던 거 혹시 모르세요? 저 하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희 딸하고 집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 당하게 하지 말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내 아내와 딸이 이렇게 되는 건 좀 못 참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렇게도 연락이 안 되던 사장이 SNS에 글을 올리니까 먼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뭐 전과자를 만들었으면 됐지 왜 SNS까지 올리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보자께서는 사실 뭐 폭행에 대해서 사과를 받은 것도 없고 보상을 받은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사과라도 하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신고까지 하고 고소까지 해놓고 누가 사과를 하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 놓으라 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뭐 아내는 그래도 중재를 하려고 하지 않았냐 뭐 중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보하신 분은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인테리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싸움이 끝이 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인테리어 사장 남편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입장을 들어봤는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 사장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아내와 딸을 찾아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비록 1심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기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다. 사기칠 마음이 있었으면 그냥 철거만 하고 인테리어 공사 아예 안 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지 않냐. 일단 일부는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내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내가 실제로 살을 날렸으면
저 항의했던 사람들 지금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뭐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만 지금도 활발하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특히 블로그에 어디 작업했습니다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직원을 뽑는다는 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 아까 1심에서는 네. 징역 2년 뭐 이렇게 6개월 나왔지 예. 않습니까? 2심이 이어진다면서요. 자, 9월에 항소심이 열립니다. 불복을 했고요, 업체 사장이. 실제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실형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변제를 하거나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형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아마 합의나 변제 시도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좋습니다.